오늘은 2014년 바뀌는 기초수급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쉽게 말해 2014년 인상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바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40%가 노인인 만큼 어르신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정부는 내년도 기준 종이소득과 2014년도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201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발표를 했는데요. 영상 순서는 2014년 기준 중위소득, 2014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선정 기준, 그리고 2014년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인상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중위소득은 이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총 가구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그 중앙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국민의 재산과 소득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고요. 이 지표들을 활용해 약 7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뽑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복지사업, 이 73개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 중위소득 발표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이 되고요. 2024년에도 인상이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6.09%가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간층 정도 되는 분들의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인상된 중위소득이 기초수급자 선정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요. 기준 중위소득이 2013년보다 2014년에 더 올랐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더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소득의 기준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수급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같은 소득이라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초수급자에 안타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14년에는 재신청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중위소득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32%, 40%, 48%,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시면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시면 특징적인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랐다는 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올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뜻은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이 더욱더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2014년 중위소득이 올라서 기초수급자가 되실 가능성도 올랐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뽑는 기준도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해 약 2만 5천 가구가 기초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201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기준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급여들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기준 금액보다 작다면 해당 급여들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의료급여 기준은 1인 가구 89만원, 2인 가구 147만원, 3인 가구 188만원, 4인 가구 22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1인 가구 106만원, 2인 가구 176만원, 3인 가구 226만원, 4인 가구 275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교육급여 기준은 1인 가구 111만원, 2인 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 가구 286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50만원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겠지만 내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240만원이라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급여별로 2014년에는 수급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쉽게 말해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는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4년 생계급여 인상은 물론이고 주는 대상도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늘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생계급여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다시 한번 꼭 신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014년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입니다. 2023년도보다 대략 13%에서 14%가 인상된 금액이고요. 2024년도 내가 받을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선정 기준액 마이너스 내소득 인정액입니다. 만약 내가 1인 가구이고 내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71만 3천원에서 30만원을 빼서 약 41만 3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최대 금액인 월 71만 3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쁜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생계급여가 인상이 되었고 그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생계급여를 더 받는 효과도 있겠지만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이 앞으로는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63만원이어서 2013년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은 2014년에는 내소득 인정액이 똑같이 63만원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추산으로는 내년에 이렇게 생계급여를 10만 명이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니 2024년에는 그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한 번 더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의료급여 혜택인데요.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치료 등의 혜택을 받는 건데요. 현금 지원은 없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비나 약값이 대폭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대상 기준은 내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89만원, 2인 가구 147만원, 3인 가구 188만원, 4인 가구 229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이런데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요. 1종이면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방문 진료를 한다면 1,000원에서 2,000원만 내면 되고 약국 또한 500원만 내면 됩니다. 2종이면 입원비는 원래 부담금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 방문 진료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은 50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의료비가 있는데 이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 2, 3회 의원에서 회당 19,000원씩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연간 의료비는 234만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인데요.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곳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수리비를 일시금 지원하고 집이 없으시다면 월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에는 이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가구별로 월 1만 1,000원에서 2만 7천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1,000원을 받고 2인 가구 최대 38만 2천원, 3인 가구 최대 4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52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6만 8천원, 2인 가구 최대 30만원, 3인 가구 최대 35만 8천원, 4인 가구 최대 41만 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6천원, 2인 가구 최대 24만원, 3인 가구 최대 28만 7천원, 4인 가구 최대 33만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역 4급지의 경우도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해당 표는 최대 금액 기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데요. 집 수리비 정도에 따라 주기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106만원, 2인 가구 176만원, 3인 가구 226만원, 4인 가구 275만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며 먼저 포기해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교육급여인데요. 교육급여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 46만 1천원, 중학교 65만 4천원, 고등학교 72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2013년보다 오른 금액이고요. 그리고 모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111만원, 2인 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 가구 286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수급자 지원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의 해산 장제비 지원도 있고 자활근로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선정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바우처 지원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복지 지원에도 선정이 되실 가능성이 높으니 꼭 신청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정부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수십 년간 다양한 정책을 내놨으니 혹시나 대상이 되실 것 같다면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그리고 영상 한번 보셨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 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이 어르신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초수급, 의료, 주거급여 등을 꼭 한 번 정도는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는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